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8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놓자 강원도의회가 표결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강원도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강원도의회가 견제는커녕 거수기가 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춘천 레고랜드 건설 사업. 그동안 수많은 협약과 착공식이 열렸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사업 주체를 달리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은 강원도가 800원을 투자하고 사업 시행사를 LL개발에서 멀린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멀린이 레고랜드 파크와 호텔 등을 직접 개발함에 따라 LL개발은 사업비 1,500억 원의 경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로.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 사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우선 경제단체를 이용해 레고랜드 사업을 촉구하는 일간지 광고를 낸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요한 오늘 동의안을 처리한 오늘 어떻게 이게 지역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저 의원들께 이렇게 부담행위를 하시는지. 강원도가 새로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투용자 심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재상정을 해서도 안 되고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또 800억 원을 투자해도 매출이 400억 원을 넘지 못하면 한 푼의 수익도 얻을 수 없는 불합리한 계약부터 개선하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UA가 자신들한테 극도로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 못하고 계속 지금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비판의 소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외국 기업에 무려 100년 동안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특혜를 주고 벌써부터 하루 이자만 1,580만 원을 내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 강원도에 계속되어온 말 바꾸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원들은 이번에도 강원도에 거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육아 기본수당 예산이 조건부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육아 기본수당 예산 243억 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조정협의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하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권고하는 조건에 따라 배정 예산을 조정하도록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특히 오늘 14일 도의회 본회의 개회 전까지 보건복지부 회의 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정의사 체제로 전환된 상지대학교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들까지 모두 한 표를 행사하며 민주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 선거 공약을 내세운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총장 입후보자들은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학생 복지 등 저마다 대학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의동 로비에는 총장을 뽑는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과거 학내 분규로 인한 수업 거부 당시 책걸상으로 막혀있던 로비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총장을 뽑으니 학생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위를 하고 머리를 밀고 설서를 쓰고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총장 이야기를 듣고 총장을 지금 선택하고 뽑고 굉장한 발전이죠. 대학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컸던 만큼 선거 구성원 참여 비율도 학생이 22%로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대학 중 가장 높습니다. 학생들의 그와 같은 요구나 권리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선거고 상지대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된. 구제단 시절 부당해고와 전보에 맞서 싸워야 했던 교수와 교직원들도 저마다 한 표를 행사하며 새로운 민주대학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새로운 총장께서 그런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극복하시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지 영서대와의 통합 승인을 앞둔 상지대는 공영형 사립대 추진과 대학 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
중장기적 발전 계획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상화된 대학을 이끌 새로운 총장은 오는 5일 투표가 끝나는 대로 선출되며 다음 주 초 이사회 선임을 거쳐 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최근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 폭력으로 인한 인명피해들이 자주 발생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음주 범죄 피의자가 한 해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을 든 남성이 파출소로 들어와 경찰관에게 총을 겨눕니다. 이 남성이 쏜 총알은 빗나갔지만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의자는 전국적으로 한 해 40만 명 안팎에 이르고 도내에서도 만여 명이 넘습니다. 도내에서는 2016년 13,000여 명, 지난해엔 12,000여 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60% 안팎이 음주운전이지만 폭력이나 강력범죄 피의자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미성년 피의자도 한 해 250명을 넘습니다. 그러나 음주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로 여겨져 처벌 과정에서 선처의 이유가 되기도 하다 보니 이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높은 겁니다. 법률 개정안을 통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형사적 처벌 이전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주치범죄에 관용하는 이러한 문화를 빨리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범죄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러온 생활 속 폭력배 408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영세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새벽 속초에 사는 51살 A씨는 옆방에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3차례나 요구하며 괴롭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의 한 주점에서는 지난 9월 술과 안주 등 28만 원어치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43살 B씨가 상습 무전 취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도내에서 독거 노인이나 영세 식당업주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려온 이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생활주변 폭력배 60명과 주치폭력 사범 34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생활주변 폭력배로 검거된 60명 가운데는 전과 10범 이상이 73%인 44명이나 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전 취식과 폭력이 가장 많았고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생활 속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습성 있는 폭력배에 대해서 직업이나 생활관계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한 라인을 구축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인 주치 폭력 행위나 생활 속 폭력배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의 한 약사가 면허를 빌려 불법 면대 약국을 개설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약사는 소문이 잘못 퍼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강릉시 구정면의 한 약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 약국의 약사는 지난 8월 약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보건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약사 면허 대여를 일컫는 면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약사는 약국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는데 이 약사는 다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추가로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일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약사는 동료 약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퍼진 것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신고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해 아니 오해가 소문이 잘못 퍼져가지고 그래 된 거를 제가 이번에 다 이제 변호사님까지 다 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다 했어요.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사 면허 대여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동해 지역의 사회단체인 동해경제인연합회가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는 국토균형 개발과 남북 교류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동해선 철도의 완전한 연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전철이 아닌 단선으로 준공할 예정인 포항 삼척 구간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남북해양수산교류협력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내년도 사업으로 남북 접촉 승인 가능성이 높은 연어 자원 증대와 수산 자원 조사, 명태 자원 회복 등의 사업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경해역 조업 제한 제도 개선과 전문가 포럼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탐방객들이 설경을 즐길 수 있도록 큰 눈이 내려도 도내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13개 구간이 시범적으로 개방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설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령되면 전면 통제하던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저지대와 사찰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은 소공원에서 비선대와 토왕성폭포 전망대, 설악동에서 울산바위 구간 등 5개 구간이 개방됩니다. 태백산은 단골광장에서 천재단과 검룡소 입구에서 검룡소 구간 등 5개 구간이 개방됩니다. 또 오대산은 선제길 등 2개 구간, 치악산은 세련폭포 구간이 개방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으며 영서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10에서 40mm, 영서 지역은 5mm 내외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1도에서 14도, 영서 지역은 9도에서 12도, 강원 산지는 9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을 기해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으며 동해 중부 앞바다는 내일 오전을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학교 급식에 도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도내산 식재료 사용률은 2016년 68%에서 2017년 72%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사용률이 70%였습니다. 교육청은 여름방학이 끝난 뒤 연말까지 학교의 식재료 사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사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춘천 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부지 조성 공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건축 사업 시행자인 춘천농협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농협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농산물 유통센터를 짓고 영화관과 건강검진센터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지난 2016년 해제된 경포 3지구 도시관리계획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강릉시는 지난 10월 주민설명회와 지난달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경포 3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했고 이달 중으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강원도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까지 경포 3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사용했던 고성능 조명기구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됩니다. 평창군은 사업비 15억여 원을 들여 올림픽 경기장에서 썼던 LED 조명기구를 구입해 평창 종합운동장과 평창 야구장 등 체육시설 6곳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효율 인증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고 조명 작업을 새로 하는 것보다 12억 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창군은 덧붙였습니다. 횡성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구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은 횡성군 급식지원센터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의 시운전을 마치고 이달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오염 물질 6개 항목과 풍향과 풍속 등의 기상인자를 24시간 측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측정 자료는 지역에 맞는 대기정책 수립에 사용되며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